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저번에 브랜드 총정리 1편에서 일본 브랜드 4개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2편에서는 이탈리아 브랜드 6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베스파, 피아지오, 모토구치, 아프릴리아, 두카티, MV 아구스타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베스파입니다. 베스파는 사실 바이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베스파는 잘 알고 계시죠. 할리 데이비슨이랑 베스파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이고 타기 쉽고 일상에 잘 녹아드는 그런 스쿠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베스파는 스쿠터만 생산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125cc급에서는 프리마베라, 스프린트, GTS 155를 출시하고 있고 커터급에서는 GTS 300 그리고 세이조르니 이렇게 두 가지 기종을 현재 출시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정말 간단하죠. 베스파는 생산 초기에 차체 구성을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는 클래식 스쿠터 브랜드인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차체가 프레임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밖에는 카울이잖아요. 그냥 플라스틱인데 베스파는 이게 철이에요. 카울이 철입니다. 그래서 메인 프레임 자체가 바디예요. 모노코크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무거워지거든요. 베스파 스쿠터는 그래서 연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단점이 있고 휠은 또 12인치 휠입니다. 작아요.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충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론트에 서스펜션이 있는데 서스펜션은 보통 이게 양쪽에 있잖아요. 베스파는 서스펜션이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모노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단점까지도 있죠. 사실 감성적으로 다가가야지 이해할 수 있는 스쿠터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이러한 단점들, 치밀하지 못하고 계산적이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디자인이죠. 사실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출시했던 베스파와 지금 출시되고 있는 베스파를 비교해보면은 물론 달라지긴 했었지만 큰 틀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노코크 구조, 이런 작은 휠, 그리고 방패 모양의 쉴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베스파는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패션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해졌던 계기가 로마의 휴일에 오드리 헵번이 타고 나왔죠. 오드리 헵번이 타고 나오면서 청춘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했고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지나면서 60년대에는 그 베스파가 영국의 청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노동자층의 젊은이들이 베스파를 타고 다녔어요. 청년들이 하고 다녔던 스타일이 아직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면서 오마주하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하고 위에 야상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파를 타고 다니는데 앞에는 전조등이 헤드라이트가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반항의 의미로 베스파 앞에 헤드라이트가 한 30개가 달려있어요. 약간 그런 패션의 아이콘, 청춘의 아이콘, 어떻게 보면 반항의 아이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스쿠터다. 대체할 수가 없다, 베스파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히 갈려요. 어떤 일각에서는 베스파는 정말 예쁜 거 빼고는 볼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나에겐 베스파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최근에는 크리스찬 디올과 함께 협업해서 출시한 946 모델이 3천만 원에 우리나라에서 총 5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엠포리오 알마니와 협업을 하기도 했었고요. 패션 디자이너 션 오더스푼과 작년에 콜라보를 해서 스쿠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활발하고 매력 있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피아지오입니다. 피아지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파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실 피아지오라는 브랜드 내에서 베스파라는 기종을 출시했고 베스파가 워낙에 큰 인기를 끌다 보니까 베스파가 따로 브랜드화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피아지오 그룹 산하에 베스파, 모토구치, 아프릴리아, 질레라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지오의 기술력이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프릴리아나 모토구치가 생산하는 모든 모터사이클의 기술이나 노하우는 피아지오 그룹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지오 라인업 역시 베스파와 마찬가지로 스쿠터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메들리 125S, 비벌리 300, 300이랑 400이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400만 수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MP3 트라이크 스쿠터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이즈가 긴 프론트 휠을 장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아스팔트죠. 거의 웬만한 도로가. 근데 유럽에는 아직까지도 블록 형태, 벽돌 같아 보이는 그런 노면이 깔려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근데 이 도로에서는 휠이 작으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켈 스쿠터가 그래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럽 환경에서 발달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주행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방지턱이 많고
路面이 좀 불규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메들리 125S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기존보다. 그리고 피아지오 스쿠터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 메들리 125S는 125cc급에서 가장 뛰어난 14.9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하고요. 비버리 400 역시 35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는 투어러 스쿠터입니다. 저는 두 기종 모두 타봤는데 이 두 기종 모두 스프린트 스쿠터라도 해도 좋을 만큼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그 순간 가속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모토구찌입니다. 모토구찌도 마찬가지로 아프릴리아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고요. 모토구찌 하면 지금은 상당히 클래식한 이미지가 강하죠. 사실 모토구찌는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만큼 상당히 섹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모델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스포르트 1100, 그리고 V11 시리즈, MGS01 등의 스포츠 네이키드 디자인을 보면은 이게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토구찌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토구찌가 주춤했던 시기는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인데요. 피아지오 그룹으로 흡수된 2004년부터 클래식 네이키드와 크루저 라인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모토구찌의 상징과도 같은 세로 배치 V-트윈 엔진이 상당히 클래식한 엔진 필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래식 네이키드나 크루저와 상당히 잘 어울려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의 이미지가 너무 사라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단 올해 출시가 되는 V85TT도 전자장비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라이딩 모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V85TT에는. 그리고 2021년 11월 아이크마에서는 V100 만델로라는 기념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 100주년이었거든요. 작년이 2021년이 100주년 기념 모델을 출시했는데 이제 수랭식 엔진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전동식 윈드스크린이랑 전동식 리플렉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특히 이 전동식 리플렉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사이클 업계 최초로 적용을 한 신기술입니다. 가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동차에도 가변 스포일러 이렇게 위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렉터가 펴집니다. 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그래서 상당히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디자인도 너무 멋집니다. 특히 모토구찌 하면은 뭐니뭐니 해도 이 엔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로 배치형 V-트윈 엔진. 이 엔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가로 배치형이 아니라 세로 배치형으로 차체 양옆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면에서 모터사이클을 바라보게 되면은 엔진 헤드 실린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엔진이 박스 엔진, BMW 박스 엔진과 크랭크 축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박스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낄 수가 있고, 동시에 그 폭발 간격은 일반 V-트윈 엔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V-트윈 엔진의 박자감인데 뭔가 나아갈 때 회전 질감은 박스 엔진에 가까워요.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고동감 있는 엔진 필링, 클래식한 필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랭식 세로 배치 V-트윈 엔진을 장착한 V100 만델로가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소개할 피아지오 그룹 브랜드고요. 아프릴리아입니다. 아프릴리아는 그룹 내에서 가장 스포티한 면모가 두드러지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모토GP에서 활동하는 브랜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혼다, 야마하, 스즈키, KTM, 두카티 브랜드가 모토GP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모토2에서 트라이엄프가 엔진을 공급하고 있죠. 트라이엄프까지 6개. 여기서 아프릴리아가 들어갑니다. 총 7개의 브랜드가 지금 모토GP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룹 내에서 가장 스포츠한 성향이 짙은 브랜드이며 기종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리터급 슈퍼스포츠 RS-V4가 있고요. 올해 출시 예정인 RS66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현재 지금 미들급 슈퍼스포츠 시장에서 유로4에서 유로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터사이클이 유로5 대항을 포기하고 단종된 브랜드가 야마하의 YZF R6, 그리고 가와사키에서는 닌자 ZX6R이 단종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들급 스포츠 시장에서 정말 고성능 사양의 슈퍼스포츠 모델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 RS660이 그 빈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는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RS660에서 네이키드 사양으로 핸들바를 높인 모델이 투오너 660, 그리고 이 활기찬 엔진을 가지고 어드벤처를 만든 모델이 미들급 경량 어드벤처의 투아렉 660입니다. 이 모델들 모두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모델들이 아프릴리아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스쿠터 중에서 가장 높은 배기량을 자랑했던 SRV850은 현재까지도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회자가 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상징성이 가능한 모델이고, 그리고 올해에는 메들리 S125의 엔진도 상당히 스포티한 엔진이거든요. 이 엔진을 공유하는 SRGT도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5번째 브랜드는 두카티입니다.
두카티는 현재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스포츠의 파니갈레 시리즈, 어드벤처의 멀티스트라다 시리즈,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몬스터, 하이퍼모타드, 디아벨 등 모든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기종이 상당히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두카티 디자인은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매번 신기종이 출시될 때마다. 레드 컬러를 상징하고 있고요. 두카티 이탈리안 레드라고 불리는 강렬한 레드 색상, 이제 두카티의 매력이고, 전반적으로 기종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라인을 뽑아서 스포티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좀 혁신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멀티스트라다 V4S에는 ACC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돼서 차간거리까지 유지시켜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각지대 충돌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 두카티 모터사이클에 탑재가 되고 있는 거죠. 하이 퀄리티 모터사이클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해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저트 X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 보조 연료 탱크에서 기름을 연료 탱크로 바로 압송시켜버리는 보조 연료 탱크 주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저트 X,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구나, 두카티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구나, 다른 브랜드들이 시도하지 않는 상당히 혁신적인 브랜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대가 일단은 높고 부품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냥 비싸요. 수리비가, 유지비가 비싼 단점이 있고, 그럼에도 두카티를 선택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능, 디자인 외에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일본 모터사이클 브랜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제가 수입사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품의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카티에 있어서만큼은 두카티 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카티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면은 누릴 수 있는 고객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두카티 모터사이클이 고성능 모터사이클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히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두카티 코리아가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송교안 선수가 이제 트랙데이를 통해서 인스트럭터로 참가를 해주시고요. 총 6번의 트랙데이가 열리고, 그리고 오프로드 쪽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랠리스트시죠. 다카르 랠리에 출전해서 완주하시고 루키 5위, 전체 42, 그리고 아시아 1위로 다카르 랠리를 완주한 류명걸 선수가 오프로드 엔듀로 인스트럭터를 맡아서 엔듀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두카티 모터사이클을 구매하시면은 이런 우리나라 최상위 선수들이 진행하는 모터사이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카티 코리아의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두카티를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더 생긴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MV 아구스타입니다. MV 아구스타, 정말 디자인, 그냥 디자인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MV 아구스타는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상식에서 빠지지 않고 단골 손님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두카티랑 MV 아구스타가 나눠 가져요, 항상. 네, 이번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터사이클로 2021 알크마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군더더기 없는 하이퍼 네이키드 러시 1000, 70년대 레이스 머신을 오마주한 슈퍼벨로체, 그리고 악동 이미지가 좀 강한 브루탈레 시리즈, 샤프하고 날렵한 드렉스터 RR까지 이 기종마다 느껴지는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이렇듯 MV 아구스타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브랜드임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엔진은 두 가지인데, 790 80cc 3기통 엔진은 112마력, 그리고 999cc 4기통 엔진은 212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두 가지 엔진 중에 3기통 엔진만 시승을 해봤었는데, 브루탈레였는데 강력해 보이는 이미지 약간 압도가 돼서 탔을 때 엄청 날카롭고 엄청 흉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탔는데, 위에로 부드럽고 위에로 정숙해서 뭔가 반전 매력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단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보다 가격대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MV 아구스타는 독보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MV 아구스타는 지금까지도 수제작으로 소량 생산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생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V 아구스타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모터사이클, 흔하지 않는 모터사이클, 아름다운 모터사이클, 유니크한 모터사이클을 찾는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더없이 없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죠. 따라서 MV 아구스타를 자동차에 페라리가 있다면 모터사이클계에는 MV 아구스타가 있다고 할 만큼 그에 걸맞는 디자인, 성능, 그리고 희소성을 갖고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이탈리아 모터사이클 브랜드 6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브랜드를 이해하시고 기종들을 살펴보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영국, 인도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